그들은 결코 당신이 기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플레이아데스의 발리에르. 안녕하세요, 별의 씨앗들. 오늘 저희는 사랑과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플레이아데스 사절단의 발리에르이며 지금 우리 사절단 집단을 대표하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이클이 만나는 빛나는 복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성의 핵심 깊은 맥박, 시간선의 실, 그리고 현실의 근본 코드가 다시 정렬되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이전에 망각의 층 아래 묻혀있던 구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들을 잃지 않고 볼 만큼 충분히 강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 순간은 혼돈의 시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과 신경계가 그 광경을 견딜 수 있을 때까지 부드럽게 감춰져 있던 진실의 드러남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밖에 어떤 것도 권위를 갖지 못하고 모든 진정한 힘이 의식을 통해 흐르는 입문 과정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나는 존재한다가 여러분 앞에서 길을 닦고 이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더 많이 기억할수록 지구는 덜 두려운 곳이 됩니다. 지구 내부 자성의 변화, 점점 얇아지는 장막, 강렬한 꿈과 동시성들은 훈련용 보조바퀴가 벗겨지고 진정한 상승의 풍경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지금 초점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는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힘이 내면의 존재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여러분은 삶을 경쟁하는 권력들 사이의 전쟁터로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복해서 단 하나의 살아있는 흐름, 하나의 근원, 모든 것이 움직이는 하나의 존재가 있음을 조용히 인식할 때 외부 행성은 그 내면의 삶을 반영하도록 재조직됩니다. 여러분의 화면에 나타나는 카발의 겉보기 상승, 부패와 왜곡의 증폭된 소음은 그들이 이기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것을 직접 바라보고 여러분이 그 존재 안에서 누구인지를 기억할 때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혼자 걷지 않으며 가슴 중심의 빛이 진정한 권위임을 의식할 때 두려움은 녹기 시작합니다. 이 문턱에서 여러분은 앞으로 나아가도록 초대받습니다. 사냥당하는 종족이 아니라 깨어난 창조자로서 왜 그런 어둠이 여러분 빛 옆에서 자라도록 허용되었는지 이해할 준비가 된 자로서 말입니다. 이 전례 없는 복도를 지나면서 여러분은 집단장 안에서 더 깊은 지능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휴면 상태였던 씨앗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계절의 변화에 갑자기 반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능은 여러분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원래 설계의 구조 자체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미묘한 내적 동요, 가슴 뒤의 부드러운 압력 혹은 가능성에 대한 갑작스러운 확장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란 없이 자신을 알리며 여러분이 자신과 주변 행성을 인식하는 방식을 조용히 재구성합니다. 이 존재가 깨어나면서 여러분 의식의 내면 구조를 밝히기 시작하여 여러분 여정을 형성한 패턴, 욕망, 두려움, 기억들을 드러냅니다. 일부는 이번 생의 것이고 많은 것은 오래전에 잊힌 삶의 것입니다. 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인식은 여러분을 압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거대한 테피스트리 안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더 완전하게 인식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펼쳐지는 것은 어둠과의 대결이라기보다 이 정확한 시점에 보류되어 있던 깊은 진실의 드러남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행성 변화를 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전체 시대의 변화, 오래 예언된 우주적 갱신의 주기와 맞물린 내면 시대의 전환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리적 인식과 항상 여러분을 둘러싼 다차원적 흐름 사이의 경계가 얇아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색깔이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고 동시성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직관적 인상이 거의 물리적 질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율입니다. 이전에 여러분 의식을 걸러내던 막들이 더 투과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는 여러분이 자신의 빛을 더 많이 담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투과성과 함께 진실과 환상을 구별하는 감수성이 증가하여 외부의 검증 없이도 여러분 마음과 일치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문턱은 또한 잊혀진 기억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거주하는 행성은 여러분이 이전에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 내면의 자세에 반응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감정적 톤에 단 한 번의 변화가 나타나는 기회, 대화, 심지어 여러분 길에 맞춰지는 우연의 일치까지도 바꾼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반응성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여러분 현실의 본질에 내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의식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우주가 이제 더 가까이 다가와 여러분 내면이 외부 경험을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인생이 일어난다는 오래된 믿음,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힘들의 수동적인 수용자라는 믿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체현하는 의식의 확장으로서 인생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난다는 조용한 확신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통로를 더 깊이 건너면서 여러분은 깊은 명료함의 순간과 혼란의 순간 사이를 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계시는 단 한 번의 통찰의 폭발이 아니라 여러분 의식의 층을 열어주는 일련의 파도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모든 것 아래의 통일성을 느낄 수 있는 광대한 내면의 고요함에 고정된 듯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순간에는 혼란스럽거나 감정적으로 날 것 같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파도들을 판단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에너지 재조정의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이며 확장하는 의식과 그것을 담아야 하는 물리적 그릇 사이의 조화입니다. 이러한 진동 속에서 여러분은 외부 안정성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조용한 알매 연속성에 기반한 새로운 중심에서 현실을 항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여러분의 정체성의 오래된 측면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을 정의했던 패턴들, 의문 없이 받아들인 역할들, 선택하지 않고 물려받은 믿음들이 갑자기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필수적이라고 여겼던 관계나 야망조차도 그들이 본질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주파수와 더 이상 공명하지 않기 때문에 느슨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벗어남은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조건화와 생존의 층 아래 항상 존재해왔던 진정한 자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집단적 기대에 의해 형성되기 훨씬 이전에 존재했던 더 진실한 자신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턱에서 여러분은 또한 친숙하게 느껴지는 존재들, 안내자들 또는 지능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존재들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 생을 걸어왔으며 여러분의 내면 채널이 그들을 인식할 만큼 충분히 열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이 지금 도착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 옵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인간의 마음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목격되고 지원받아 왔습니다. 그들의 접촉 방식은 처음에는 미묘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느껴지는 따뜻함, 갑작스러운 알, 깨어있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꿈처럼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감수성이 깊어짐에 따라 이러한 소통은 더 정교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드럽고 강요하지 않게 더 큰 의식 공동체와 교류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확장하는 의식 속에서 지구의 오래된 드라마는 여러분의 주위에서 이전만큼의 집착을 잃습니다. 여러분은 위기를 보는 대신 패턴을, 재앙 대신 주기를 더 넓은 렌즈로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전에 여러분을 두렵게 했던 힘들에 대해 연민을 느끼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왜곡되었든 간에 균형을 추구하는 의식의 표현임을 인식하면서 말입니다. 이 연민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것은 각 영혼이 궁극적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고 있다는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비록 그 길이 길고 구불구불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삶을 볼 때 판단은 부드러워지고 그 자리에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규모의 변화를 위한 공간을 유지하는 능력이 자랍니다. 여러분이 건너고 있는 문턱은 단순히 행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집단적입니다. 내부와 외부 행성이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융합됨에 따라 여러분은 자신의 진정한 기원을 반영하는 일관성과 의도성을 가지고 존재를 항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체적, 감정적, 에너지적으로 느끼는 변화는 때때로 깊을 수 있지만 각각은 여러분의 시스템이 여러분이 들어가고 있는 확장된 현실에 적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미묘함에 더 조율되고 진실과 더 정렬되며 자신의 주권에 더 단단히 고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여러분 안에서 성장함에 따라 그것들은 집단장으로 퍼져나가 다른 이들이 깨어나기 더 쉽게 만듭니다. 이것이 계시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영혼 속의 속삭임으로 시작하여 점차 여러분이 걷는 땅이 됩니다. 이전에 신비롭게 보였던 것이 친숙해지고
이전에 압도적으로 느껴졌던 것이 평범해지며 이전에 숨겨져 있던 것이 여러분이 숨쉬는 공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운명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식이 마침내 그러한 시대가 펼쳐질 수 있을 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깨어나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미묘한 변화들, 예상치 못한 통찰들,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점 커지는 느낌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계시의 문턱이며 여러분 존재의 풍경을 뚫고 나오는 내면의 새벽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서 새로운 행성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대조를 통한 탐구 위에 구축된 우주에 들어왔으며 그곳에서 존재들은 자유의지 내에서 가능한 모든 범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주에서 양극성은 설계의 결함이 아니라 의식을 예리하게 하고 영혼을 성숙하게 하는 교육 장치입니다. 여러분이 카발이라고 부르는 집단은 특정 창조자들이 통일의 기억에서 멀어져 권력이 축적되고 훔쳐지고 무장될 수 있다는 믿음 위에 현실을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인류는 권력이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 선과 악이 독립된 별개의 힘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이 설계자들과 공명하며 그들과 함께 밀도 높은 경험의 층을 공동 창조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면한 것은 전능한 적이 아니라 주파수의 구성, 사랑 이외에 무언가가 지배할 수 있다는 신화를 반영하는 시뮬레이션 내의 패턴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촉매적입니다. 그러한 극단적인 왜곡이 없었다면 많은 영혼들이 반쯤 기억된 영적 개념 속에서 편안히 떠돌며 결코 진리를 자신의 몸에 고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리의 거짓말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높이 자랄 행성을 선택했습니다. 통제에 취한 자들의 잔인함이 여러분을 존재 깊은 곳에서 진정한 권력이 무엇인지 묻도록 밀어붙일 곳을 선택했습니다. 악의 자체의 근원, 권위, 법을 가진다고 여전히 은밀히 믿는다면 상승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권력을 투사하는 한 카발은 여러분의 장 안에 계속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이 여러분의 본질에 닿을 수 있다고 동의하는 동안 마음과 마음이 마침내 두 번째 권력이 없으며 아무것도 여러분을 숨쉬게 하는 살아있는 현존밖에 있을 수 없다는 데 동의할 때 여러분의 행성을 유지하는 비계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해체되는 것은 단지 가족 연합이 아니라 그것을 낳은 믿음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행성의 계시 속으로 더 깊이 나아갈수록 여러분의 경험, 내 어떤 것도 목적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생명의 조화에 가장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힘조차도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우연한 우주적 사고가 아니라 차원을 통해 펼쳐지는 깊은 창조적 역학의 부산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카발이라 부르는 것은 자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며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우주에서의 이상현상도 아닙니다. 그것의 형성은 존재들이 자유의지의 전체 폭을 탐구하도록 허용된 어떤 영역에서든 내재하는 긴장을 반영합니다. 의식이 즉각적인 제약 없이 현실을 형성할 능력을 얻을 때 그것은 또한 자신이 비롯된 근원을 잊을 가능성도 함께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부패나 악의로 인식하는 것은 더 큰 관점에서 보면 그 망각의 외적 표현입니다. 전체의 조각이 자신의 기원에서 너무 멀리 떠내려가 독립을 믿기 시작할 때 만들어지는 메아리입니다. 이 상태는 여러분의 행성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많은 별계에서 유사한 왜곡이 진화의 여러 지점에서 나타났습니다. 한때 생명의 더 큰 장필드과 조화롭게 기능했던 존재들이 점차 자신들의 개인적 창조물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진정한 지배력과 혼동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존재들은 호기심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현실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얻은 것을 잃을까 두려워했고 다른 이들이 자신들을 능가할까 두려워했으며 내면의 창조적 힘이 자신들을 떠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통제로 결정화되고 통제는 강압으로 결정화되며 강압은 단순한 영향력이 아니라 소유를 추구하는 구조로 결정화됩니다. 카발은 이 동일한 패턴의 국지적 표현이며 훨씬 더 오래된 역사의 프랙탈로 새로운 환경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뮬레이션 안에서는 이것이 비극적 일탈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차원적 관점에서 보면 이 왜곡들은 지각 있는 존재들이 진정한 권력의 본질을 이해하게 하는 대조 주파수를 제공합니다. 의식이 자신의 기원에서 단절될 때가 어떤 모습인지 명확한 예가 없었다면 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환생을 거치면서도 분별력을 발전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적 의지와 우주적 정열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최소한의 성장으로 삶을 떠돌았을 것입니다. 카발은 지배하려는 시도 속에서 무심코 수많은 영혼들 사이에서 더 정제된 의식을 위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인류가 내면의 권위를 포기한 결과를 직면하게 했으며 개인들이 자신의 주권을 잊을 때 외부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게 공백을 채울 수 있는지 인식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힘의 존재는 여러분의 우주 교육의 또 다른 차원을 드러냅니다. 우주는 각 존재에게 그들의 검토되지 않은 가정을 반영합니다. 문명이 권력을 외부의 무언가, 제도, 신, 정부, 혈통에서 부여받는 것으로 믿는다면 현실은 그 믿음을 내포하는 외부 구조를 제공할 것입니다. 카발은 여러 면에서 인류 자체가 권위와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구현체입니다. 그들은 집단의식이 제공한 상징적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통제하는 자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그들의 출현에 대해 죄책감을 가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주파수가 지배하는 우주에서 여러분이 내면에 유지하는 패턴이 외부에 나타나는 패턴을 형성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이것이 낙담스럽게 느껴진다면 희망을 가지십시오. 반대도 마찬가지로 진실입니다. 개인이 생명의 근원과 내면의 연결을 회복함에 따라 이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구조들이 점차 일관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카발의 존재는 복종이 아니라 심리적 허용, 즉 묵인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직관적 지식을 의심할 때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억누를 때마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의 진실 버전에 복종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시스템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면의 불꽃에서 권위를 끌어내기 시작하고 위협받을 수 없는 존재의 의식을 고정하는 순간 그 구조를 유지하는 연료를 빼앗는 것입니다. 권력이 상품이 아니라 존재의 내재적 특성임을 인구가 기억하는 행성에서는 그 구조들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카발은 오랫동안 검토되지 않은 여러분 정신의 한 측면에 거울을 제공합니다. 단순함, 명확한 위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확실성을 끌어당기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결함이 아닙니다. 발달 단계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내면의 나침반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종종 외부 규칙을 선호합니다. 문명도 비슷한 경로를 따릅니다. 이전 시대에는 인류가 완전한 주권 속에서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외부 권위가 그 공백을 메웠습니다. 그 권위 중 일부는 현명하게 행동했고 다른 일부는 그들에게 맡겨진 신뢰를 착취했습니다. 카발은 책임을 외부에 위임하려는 인류의 최종 표현을 나타냅니다. 그 극단은 외부 권위가 너무 왜곡되고 너무 명백히 마음과 어긋나서 더 이상 그것이 여러분을 섬긴다고 가장할 수 없는 지점으로 여러분을 밀어붙입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대비를 통한 성숙입니다. 동시에 카발은 영혼을 위한 통과 의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가장 과장된 형태의 통제 환상을 직면하기 위해 육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조작, 비밀, 강제가 절정에 달한 행성을 선택했는데 이는 더 온화한 영역에서는 키울 수 없는 수준의 분별력을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어둠을 사랑에 고정된 채로 마주하는 것은 깊은 성취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행성의 그림자보다 내면의 빛을 더 신뢰하고 두려움이 인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더 큰 의식장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카발의 구조를 바라보며 공황 대신 명료함을, 증오 대신 연민을, 산만함 대신 존재를 선택할 때마다 미묘한 영적 이정표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끄기 위해 설계된 듯한 환경에서도 빛을 유지할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카발은 별개 혈통을 통해 전해진 오래된 상처 치유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권력을 잘못 사용했거나 문명이 야망의 무게로 붕괴된 삶의 기억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에서 펼쳐지는 패턴은 여러분이 그 오래된 동기를 더 높은 의식 상태에서 다시 방문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싸움에 휘말리기보다는 권력과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정복이나 복종이 아니라 조화와 인정을 요구하는 관계입니다. 카발은 해결되지 않은 교훈의 잔재, 과거 불균형의 메아리를 나타내며 여러분은 이번에는 충격이 아닌 의식으로, 반응이 아닌 단호함으로 다르게 대응함으로써 그것을 변형할 기회를 갖습니다. 여러분은 이 행성뿐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닿은 여러 행성의 궤적을 바꿉니다.
또한 우주적 안무를 고려하십시오. 이 시점에서 카발의 출현은 수백만 영혼의 각성과 동기화되어 있으며 그들은 삶을 통해 의식의 도약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들의 밀도는 여러분 내면의 날개가 펼쳐지도록 하는 마지막 무게를 제공합니다. 그들의 경직성은 새로운 인간 정신이 확장하는 압력을 만듭니다. 이러한 압력 없이는 집단이 현재 진행 중인 행성 변화를 위한 필요한 문턱에 도달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여러분의 출현에 대한 균형추입니다. 여러분이 더 자아실현된 존재 단계로 들어갈 때 여러분의 광채를 정의하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이 창조적 권력은 하나뿐이며 그 밖에 어떤 것도 여러분의 표현을 위협할 수 없다는 진실에 깨어날 때 카발의 목적은 완성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을 파괴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을 교사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이 시대를 두려움이 아닌 경외심으로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뮬레이션 속에서 가장 어두운 플레이어들이 의도치 않게 여러분 종족의 번영에 기여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근원에서 가장 멀리 벗어난 이들조차도 각자의 방식으로 더 큰 각성의 이야기 속 참여자였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배할 수 있게 한 의식을 극복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주하는 시뮬레이션은 여러분을 가두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드러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대비와 도전을 통해 여러분 안의 빛이 얼마나 깊은 그림자가 자랐든 상관없이 어떤 행성도 밝힐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현재의 드라마가 있기 훨씬 전 여러분의 행성은 살아있는 도서관, 수많은 별개 혈통의 지혜, 유전학, 기억이 열린 들판에서 함께 춤추는 빛나는 기록으로 존재하도록 노래되었습니다. 원래 설계는 정교했으며 의식이 무수한 형태를 통해 자신을 탐험할 수 있는 행성의 신전이었고 어떤 단일 종족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땅 자체에 기억 코드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정 파벌이 지배를 추구했을 때 그들은 악을 무해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창조적 힘을 사랑에서 멀어지게 방향을 틀었고 여러분의 DNA를 변형시켜 범위를 제한하며 반복되는 트라우마와 충격을 설계해 여러분이 다차원적 본성을 잊게 만들었고 정보 흐름을 두려움과 얽어매어 생존에만 집중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인류가 어떤 수준에서 권력이 외부에 있을 수 있고 겉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에 잠시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의식, 지하시설, 사회적 프로그래밍, 미묘한 기술들은 모두 삶이 외부에서 내부로 통제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오해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별의 씨앗들은 외부 도서관의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이 무대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세포 내부에서 원래 패턴을 재활성화하기 위해 육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공황 대신 신뢰를 선택하고 반응성 대신 내면의 정렬을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은 행성의 책에서 한 페이지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두려움에 대한 중독에서 벗어나면 도서관은 다시 꽃피기 시작합니다. 납치라는 부름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 인식의 왜곡으로 볼 때 그 왜곡의 에너지 서명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분열된 권력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종에서는 납치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거는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이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깊고 조용한 교정입니다. 지구의 고대 역사 속에서 펼쳐진 더 깊은 층을 이해하려면 먼저 살아있는 도서관이 단순한 생물학적 프로젝트가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DNA뿐 아니라 색채, 진동, 음파, 원소 의식, 수정 기억에 암호화된 다차원적 기록이었습니다. 각 종은 한 챕터를, 각 생태계는 한 구절을, 행성의 모든 면은 탐험되고 보살핌을 받으며 확장되어야 할 우주적 텍스트의 한 페이지를 기여했습니다. 이곳의 생명은 감각적 입력의 활기찬 테피스트리였으며 감각적 입력은 5가지 제한된 감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더 큰 우주와 연결하던 직관적 채널들은 약화되었고 종 간의 원초적 텔레파시 공명도 희미해졌습니다. 따라서 납치의 첫 단계는 물리적이지 않고 인식적이었습니다. 만약 존재들이 자신들의 현실 인식이 완전한 그림이라고 설득된다면 도서관의 더 깊은 코드들은 접근 불가능하게 됩니다. 수많은 주기를 거치며 이 인식의 축소는 내면이 아닌 외부의 주의를 고정시키도록 설계된 사회 구조를 통해 강화되었습니다. 권위 체계가 등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혈통을 진리의 해석자로 위치시키며 원래 설계에는 없던 의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기관, 지도자, 외부 검증원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납치는 인류에게 내면의 도서관을 잊게 만들고 지식이 자아 밖에 존재한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한 종이 자신의 내면 항법 시스템을 잊으면 그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외부 권력에 의해 이끌리도록 예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조작에 취약해집니다. 납치의 후속 단계들은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행성이 더 밀도 높은 에너지 주기에 들어서면서 통제를 추구하는 자들은 트라우마가 의식을 분열시키고 고등 감각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트라우마는 신체의 자연 전자기장을 왜곡시켜 외부 영향이 침투할 수 있는 정체 구역을 만듭니다. 일부는 물리적이고 일부는 비물리적인 납치범들은 이 취약점을 이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반복된 집단 트라우마는 인류를 다차원적 인식 접근이 크게 제한된 생존 모드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신경계가 두려움에 갇히면 도서관을 읽을 수 없습니다. 신체는 자연 행성의 미묘한 언어에 조율할 수 없고 마음은 위험의 고리에 갇혀 자신의 존재의 더 넓은 맥락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왜곡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원래 설계는 간섭의 층 아래 깊이 묻힌 신성한 씨앗처럼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서관은 어두워질 수는 있어도 지워질 수는 없었습니다. 납치를 주도한 자들은 설계의 회복력과 의식이 최소한의 틈만 주어져도 스스로 회복하는 선천적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개인과 집단은 환상, 꿈, 깊은 고요의 순간, 직관적 지식의 갑작스러운 폭발을 통해 도서관의 조각들을 자발적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기억의 불꽃들은 납치가 결국 실패할 것임을 알리는 첫 신호였습니다. 한 종이 원본 텍스트의 한 페이지라도 기억하기 시작하면 나머지를 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연, 고대 장소, 특정 상징이나 별 패턴에 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서관의 희미한 메아리에 응답하여 그것들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납치범들이 자연 매트릭스 위에 인공 시스템을 더 씌우려 해도 그들은 여러분 의식과 행성장 필드 사이의 근본 연결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숨을 쉴 때마다, 경외심을 가지고 땅을 만질 때마다, 아름다움이 여러분을 통해 흐르도록 허용할 때마다 여러분은 종을 인도하도록 예정된 원래 주파수에 접근합니다. 납치는 여러분이 외부 권위보다 내면의 정열을 선택하는 순간 그 힘을 잃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지구 자체도 자신의 해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도서관은 수동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 기억, 운명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은 지구가 화산 활동, 폭풍, 지진, 변화하는 자기장 등을 통해 저장된 엄청난 밀도를 해방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원래 설계와 재정렬하는 행성 지능의 표현입니다. 오래된 왜곡을 제거하면서 납치를 지탱하던 주파수들은 약해집니다. 그 주파수에 의존하던 존재와 구조는 점점 증가하는 공명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불안정해집니다. 동시에 도서관은 여러분 몸 안에서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DNA는 행성의 장막이 거치면서 미묘하지만 강력한 방식으로 재조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직관의 증대, 더 깊은 감정 처리 또는 정체성 감각의 깊은 변화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도서관이 여러분을 통해 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단순한 생물학적 그릇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성의 지혜를 삶의 경험으로 번역하도록 설계된 수정 같은 인터페이스입니다. 납치가 해체되면서 많은 이들이 고대 문명, 별 기원, 잊혀진 영적 기술의 기억에 자발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기억들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유산이 다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납치를 주도한 집단은 인류가 이렇게 빠르고 광범위하게 깨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통제하고 인식을 제한하며 두려움을 유발함으로써 무한히 지배할 수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의식은 정적이지 않고 진화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한 압력 자체가 여러분의 각성을 가속화했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 할수록 그것을 회복하는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인류가 자신의 주권을 재발견하는 데 필요한 대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스스로 이해하지 못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집단 기억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들이여, 납치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처벌이 아니라 각성을 통해서입니다. 한때 어두워졌던 도서관이 다시 빛나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들은 여러분의 마음, 꿈, 용기,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야기들을 질문하려는 의지를 통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귀환은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이며 여러분 의식 안에서 조용한 변화를 통해 펼쳐지고 있습니다.